당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반짝이는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순간의 온도, 냄새, 그리고 당신의 감정까지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토록 선명한 기억은 과연 우리 뇌 속의 어느 특별한 공간에 어떤 모습으로 보관되어 있을까요? 혹시 거대한 도서관의 책처럼 가지런히 분류되어 특정 서가에 꽂혀 있을까요? 아니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속 파일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 안에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기묘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소중한 기억들을 붙잡아 둔답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거대한 저장고나 정교한 기록 장치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단순히 뇌의 기능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시간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퍼즐, 즉 나의 과거와 정체성이 뇌 안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또 지켜지는지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기억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파편화된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엮어 하나의 견고한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러내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탐구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경이로움을 조명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착각부터 깨뜨려 볼까요? 우리는 기억이 마치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담아내는 완벽한 카메라와 같다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장면을 있는 그대로 찍어 저장하듯이 뇌 또한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기록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뇌는 처음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카메라처럼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수동적인 장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마치 자신만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편집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억의 인코딩이라는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것을 편집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죠. 복잡한 정보의 파편들이 마치 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듯한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뇌는 이미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각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겪은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르게 기억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는 특정 소리에 집중하고 누구는 특정 색깔을 기억하며 또 다른 누구는 그날의 감정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처음부터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뇌는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과 맥락입니다. 어떤 정보가 강렬한 감정과 함께 들어오거나 특정 상황적 맥락과 연결될 때 뇌는 그것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억의 첫 단추를 꿰는 재료로 삼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 특히 해마 같은 곳이 마치 반짝이며 중요한 정보들을 선택하고 태그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뇌는 정보가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능동적인 편집 과정을 거치며 기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결코 완전한 기록이 아니며 처음부터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구성하는 역동적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우리를 구성하는 역동적인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능동적으로 편집된 스토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시 펼쳐볼 수 있을까요?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어보듯 혹은 서랍 속 물건을 꺼내듯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놀랍게도 뇌는 기억을 불러올 때마다 매 순간 새로운 마법을 부리듯 과거의 파편들을 현재의 맥락과 감정에 맞춰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답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는 단순히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뇌는 마치 노련한 이야기꾼처럼 과거의 조각들을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주변 상황,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에 맞춰 새롭게 엮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 기억의 색깔이나 강렬함이 미묘하게 변할 수 있는 거랍니다. 어릴 적 소풍 갔던 기억이 어떤 날은 마냥 즐거웠던 추억으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날은 당시에 아쉬웠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처럼 기억은 고정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매번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특정 향기를 맡거나 오래된 노랫가락을 듣는 순간 문득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뇌가 과거의 기억을 단순히 저장해두는 것이 아니라 오감과 감정 등 수많은 연결고리를 통해 광범위하게 흩뿌려진 정보 조각들을 엮어두었기 때문이죠.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만나자마자 놀랍도록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뇌는 이렇게 놀라운 효율성으로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기억의 단서들을 찾아내 재빠르게 짜 맞춥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뇌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이 마법 같은 능력은 동시에 기억의 취약성을 내포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기억을 여러 번 회상할수록 그 기억은 미세하게 업데이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계속해서 꺼내보고 만질수록 색이 바래거나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살짝 수정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원래의 사실과 다른 정보가 덧붙여지거나 특정 부분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오기억이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긴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기억조차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뇌는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경험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예술가이자 건축가와 같죠. 기억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인간적인 깊이와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이러한 놀라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나아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데려오는 다리이자 미래를 꿈꾸게 하는 지도의 원료이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엮어내고 있는 놀라운 스토리텔링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당신의 다음 기억은 또 어떤 방식으로 뇌 속에 새겨지고 또 어떻게 불려나올까요? 기억을 불러내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영상을 재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현재의 감정이나 처한 상황, 그리고 주변의 맥락에 따라 과거의 파편들을 새롭게 짜깁기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죠. 마치 요리사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날의 기분이나 손님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의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관점이나 감정이 변하면 그 기억 또한 미묘하게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읽었을 때 그때는 미처 몰랐던 감정이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기억은 고정된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불러낼 때마다 현재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편집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특정 냄새가 갑자기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소환하거나 우연히 들은 멜로디가 있고 지냈던 누군가를 강렬하게 떠올리게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예시죠. 갓 구운 빵 냄새가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을 불러오거나 학창시절 자주 듣던 노래 한 곡에 그 시절에 풋풋했던 감정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경험은 우리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감각과 기억을 연결해두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뇌는 이러한 강력한 단서들을 활용하여 방대한 기억의 바다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찾아냅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특정 주제의 책을 찾아낼 때 제목이나 저자 외에도 책의 색깔이나 꽂힌 위치, 심지어 책갈피의 모양까지 단서가 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이처럼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연결고리를 통해 순식간에 필요한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모으고 이를 현재의 맥락에 맞춰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다시 엮어냅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재구성 과정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기억이 매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원래의 사실과 다른 정보가 덧붙여지거나 특정 부분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오기억이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구전설화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변형되듯이 우리의 기억 또한 회상될 때마다 미세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것이죠. 뇌는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경험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예술가이자 건축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기억조차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인간적인 깊이와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뇌의 이러한 놀라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나아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데려오는 다리이자 미래를 꿈꾸게 하는 지도의 원료이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엮어내고 있는 놀라운 스토리텔링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한 조각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뇌 속에서는 대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억은 그저 서랍 속 물건을 꺼내듯 단순하게 인출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현재의 감정과 그때그때의 맥락을 반영하여 새롭게 짜 맞추는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가령 같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도 기분 좋은 날 친구와 이야기할 때와 홀로 쓸쓸히 회상할 때 그 느낌이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뇌는 기억을 불러낼 때마다 주변의 여러 단서들을 함께 활용하죠. 특정 냄새나 익숙한 멜로디가 갑자기 잊고 있던 옛 장면을 섬광처럼 떠오르게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죠. 뇌는 흩어져 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마치 명탐정처럼 재빠르게 모아 가장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완성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은 흩어진 정보를 재빠르게 조합하는 대단히 효율적인 작업인 동시에 현재의 감각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모하는 신비로운 마법과도 같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함은 또 다른 측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기억이 매번 재구성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자신의 기억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굳게 믿지만 실제로는 뇌가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시대와 화자에 따라 조금씩 각색되듯이 우리의 기억 역시 회상될 때마다 미세하게 업데이트되거나 심지어는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의 이러한 작동 방식은 인간 존재에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기억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연한 사고와 깊은 공감 능력을 선물하는 셈이죠. 고정된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재해석하며 성장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뇌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능력일 겁니다.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빚어내고 새롭게 창조하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섬세한 건축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일컫는 이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기억이 이토록 경이롭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과 소통하며 나아가 미래를 그려나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붙잡아두는 다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가올 내일을 꿈꾸게 하는 소중한 지도의 원료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의 기억은 그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정교하게 엮어내고 있는 살아있는 스토리텔링임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기억의 메커니즘을 탐구해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기억이 예기치 않게 망가졌을 때, 즉 기억상실증이나 깊은 상흔을 남기는 트라우마 기억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뇌는 어떤 치열한 과정을 거쳐 이를 극복하거나 혹은 적응하려 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